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언TV의 라이언입니다. 전 태국에서 10년째 법률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 형법을 제가 번역했는데요. 태국 형법을 번역하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태국법과 한국 법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법 전공을 한 10여 년 정도 했는데 태국에 와서는 거의 뭐 배운 도덕질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그 배운 도덕질을 써먹을 계기가 어느 날 발생하게 됩니다. 2009년쯤인가 경찰대학 동기로서 3년 정도 같이 공부했던 장모 씨라는 총경이 여기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찰 형사로 발령을 받아오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하루는 제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야 친구야, 태국 형법 번역 좀 하자. 아주 느닷없는 제의였고 사실 제 능력치를 벗어나는 제의였죠. 야, 일반 사람들도 한국 법률 어렵게 생각하지 태국 사람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용어가 어려워서 일반인이 제대로 해석 못하는 게 태국법이야. 나 정도 태국 실력으로는 힘들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사실 그 말에 그 친구가 대꾸하는 대답이 참 간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그 친구 사실 우린 장모 총경이니까 저희들은 그냥 짧게 장총이라고 부릅니다. 장총. 그 친구 하는 말이 지금 태국에서 태국어 해독이 가능하면서 법을 제대로 아는 한국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러네. 태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나보다 많을 테지만 법률에 관한 지식을 동시에 가진 사람은 정말 나뿐이겠네. 그렇게 시작한 게 이 태국 형법의 번역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 너들너들해진 책자 보이시죠? 이게 태국 형법입니다. The Criminal Code. 꽃마이 아야라고 되어 있죠. 꽃마이 아야가 태국말로 형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우선 이 책을 서점에서 구입했습니다. 책을 사서 바로 번역 들어갔냐고요? 웬걸요. 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 형법 살인죄가 몇 조더라? 아마 288조, 289조 정도에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살인사건에 관련된 사건이 있어가지고 한번 288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 20년 형량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태국 형법을 직접 보시면은 자, 288조 푸다이 카푸언 덩 라왕토 브라한 치윗. 브라한 치윗이 사형이라는 말입니다. 짬쿡 달러 치윗 무기고요. 르 짬쿡 땅때 10하비 등 20비 15년에서 20년 사이 징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간단한 문장은 태국어를 어느 정도 독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실제 법률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누는데요. 총론이라는 말은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같은 걸 총론이라 하는데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강론에 있는 조문을 번역하는 데는 사실 총론 번역보다는 시간도 훨씬 적게 들고 조금 쉬운 편입니다. 근데 이 총론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총론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재형 법정주의라든지 행위시 법률주의 등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 형법 총칙 규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살펴보겠는데요. 자, 태국 형법 59조입니다. 59조는 형사책임에 관련해 기술하고 있는데요. 요걸 한국어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번역된 책자에는 고의로 죄를 범하였을 때 형사상 책임을 진다. 단 부주의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부주의로 인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거나 고의가 없는 범죄일지라도 책임을 진다는 명백한 법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상 책임을 진다. 고의범이라 함은 행위를 인식하고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거나 예견함을 행위자가 범죄 구성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행위의 결과를 의도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주의로 인한 행위라 함은 고의 없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과 성질상 일반인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서 행위자가 그 상황에 부합하는 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못하였음을 말한다. 행위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쭉 같이 연결돼 가지고서 문장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느냐면, 자, 여기 태국 형법을 보실까요? 여기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 형법에는 법조문 자체에서 이렇게 길게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 형법 13조에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죄가 성립 안 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각각의 주문에다가 고의, 과실, 뭐 사실의 착오, 법률의 착오, 인과관계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 적혀 있어요. 태국 형법처럼 이렇게 아주 장문으로 서술하게 되면 번역하고 해석하는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태국어를 보시면은 특이점이 있죠. 쉼표가 없습니다. 마침표도 없습니다. 모든 문장에 보시면은 쉼표, 마침표가 없어요. 다 보실까요? 보십시오. 어떤 쉼표도 어떤 마침표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줄을 딱 꺼놓고 하였죠. 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마침표와 쉼표가 없다는 의미는 어디서 어떻게 지금 문장을 수식하고 어디서 그 문장을 종료시켜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해석을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약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서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뚱한 방향으로 법률이 내용이 흘러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게 되죠. 쉽게 말하자면은 I am a boy라고 할 때 I와 am, 라는 관사랑 boy라는 게 다 이렇게 띄워져 있죠. 근데 이걸다가 만약에 I am a boy를 딱 붙여서 적었다고 봅시다. 이 I am a boy를 딱 붙여서 한 문장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을까요? 발음 기호상으로 하면 이아마보이 이상한 그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태국어라는 게 자모음 77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음이 당시에 40늑자, 모음이 30자, 이 성조 표시 문자가 있죠. 뭐 고유의 그 태국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자모음 24자로 이루어진 글자인데 세종대왕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체도 보시면은 태국 글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여기 글씨체를 보시죠. 쉽게 표현하자면은 라면 부스러기 막 그냥 집어 던져 놓은 그런 글체입니다. 자모음 해석하기 전에 자모음 익히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들어가는 문자입니다. 실제로 제가 태국어를 처음에 배울 때 태국어 선생님 초빙해 가지고 매일같이 알파벳을 외웁니다. 자모음이 하도 많다 보니까 꺼까이 코카이 하면서 쭉 외워가다 보면은 한 15개, 20개 좀 외우고 나면 앞에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외우기 시작하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모음을 익히는 데만 해도 하루에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서 거의 한 달 이상 걸렸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어찌되었건 간에 자, 태국어 자모음 다 마스터했습니다. 기뻤죠. 자, 나도 이제 태국에서 문맹이는 아니다, 뭔가 글자를 읽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서 초등학생용 책자를 샀습니다. 쫙 폈죠. 한참을 봤는데 하나도 못 읽겠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으려면은 타라는, 이게 if라는 용어입니다. 이 타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이 각각의 단어를 모른다면은 이걸 어디서 모음을 끊어야 되고 자음을 붙여야 되는지를 다가 모른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자모음을 익힌 것만으로는 이 문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타덱, 난 그 아이가, 만약 그 아이가 아싸이 유가 무콘 티은, 이걸 타덱 난 하고 읽으려면은 타하고 덱이라는 거하고 난이라는 이걸 다 단어를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죠? 문자만, 알파벳만 익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시 덮었습니다. 다시 덮고는 고민을 했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이런 문자가 다 어딨냐. 제가 그래도 영어뿐 아니고 스페인어도 한 6년 배워가지고 해독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고, 일본어 6개월, 불어 1년, 거의 한 6개국어를 배워봤던 경험이 있는데 세상에 도대체 이렇게 문장 구성해 놓은 언어는 처음 만난 겁니다. 외국인으로선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는 문장을 만난 겁니다.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실제로 외국인들이, 태국에 있는 외국인의 약 5%도 태국어 문장을 해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고민에 빠졌다가 대부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고민하다 내린 결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국어를 읽으려면 단어를 숙지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태국에서 약 1년 정도 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의 태국어 단어들을 알게 된 이후에 다시 책을 딱 펼치니까 읽혀지더라고요. 인간성리죠, 인간성리. 어쨌든
이 난제를 해결해야 됐습니다. 쉼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는 이거. 그래서 자, 이 책자 옆에 보시면은 태국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쉼표가 있고 마침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떻게 끊고 어떻게 띄워야 될지를 모를 경우에는 이 영어 번역을 참고를 하는 거죠. 두 언어를 놓고 해야지만이 정확한 번역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참조하면서 태국어를 번역하고 같이 두 개 언어를 동시에 사실은 번역하는 그런 오랜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쉬운 작업은 아니었고요. 이 책자 하나를 한국어로 번역해내는데 약 한 1년 정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혼자 번역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1차 번역, 2차 번역, 3차 번역 순차적으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하는 거죠. 당시에 한인회에서 김미라 관장님이라고 계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여자분인데 관장님이 법률은 잘 모르시지만 40여 년 이 태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태국어는 거의 네이티브 수준이시니까 1차 번역을 김 관장님께 우선 좀 부탁드립니다. 김 관장님은 법률 내용을 몰라서 약간 앞뒤 말이 전혀 안 맞는 말은 나왔지만 그걸 제가 다시 2차 번역으로 거의 95% 수준까지 법률에 적합한 용어로서 번역을 하니 속도가 좀 붙기 시작했죠.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고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는 3차 번역을 합니다. 95% 수준으로 완벽하게 번역했다 하더라도 법률이라는 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작업입니다. 번역 마치고 출판하기 전에 대사관에 있는 장총과 같이 단어 하나하나, 조문 하나하나를 따가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제가 대사관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는데요. 출근은 했는데 월급은 안 주더만요. 어쨌든 결국 이 한 권의 한국어 번역판을 내어놓는데 약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고 나서 대사관에서 장총경이 개인 비용으로 출판 비용을 내고 약 50권 정도, 이 책이 사실은 50권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소량으로 출판이 되어 나온 날이죠. 마치 한 1년 동안 잉태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있다가 자식 하나 만들어내 놓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다 힘든 만큼 또 그 결과물에 대한 기쁨이 사실은 더 크시는가 봅니다. 이 한 권의 책자가 딱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태국에서는 태국 형사법의 최고 권위자가 될 수가 있었고요. 외국에서 형사사건에 말리는 그 한국인들이 생기는 경우에 이 책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주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태국에서 형사범죄를 저질렀다, 체포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습니다. 본인이 피고가 자백을 합니다. 그래, 나 사람 죽였어. 그래, 나 사기 쳤어. 그거 맞아 하고서 죄를 자백 인정을 하게 되면은 정해진 형량의 50%를 깎아줍니다. 살인죄일 경우에는 15년에서 20년 혹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년이 나올 범죄라면은 5년으로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아주 재밌죠? 10년형이면 5년형, 4년이면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50%가 쫙 깎여버립니다. 재밌는 그런 아주 장량 감경을 아주 재밌게 하는 날. 이건 정해진 겁니다. 이건 규칙에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고자 하는 태국 법률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동안 12년간 이렇게 로펌을 운영하면서 그 다음에 제가 태국법을 쭉 알아오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태국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이런 시간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았는데,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태국 법률에 관한 걸 제가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모든 내용들이 다 유튜브로 만들어져 있지만 태국 법률에 관한 것은 유튜브로 아직 만들어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한 분도 있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간단하게 태국
형법을 제가 번역하게 된 그런 과정과 계기를 말씀드리면서 태국법과 한국 법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라이언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태국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히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